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이닉스를 먼저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이 하단 밴드에서 21선 아래에서 장중 기준으로 한 9%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3%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분차트에서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10분 차트에서 전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하면 추세가 살아있죠. 아직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가 이탈하면 단기 추세는 이탈할 수 있으나 주추세 하단에서부터 올라오는 주추세는 딱 한 번에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제 하단 밴드에서 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하단 밴드에 지지가 나오고 상단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또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요 라인에서 또 매물 압박을 받고 오늘 좀 장 후반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전고점을 단방에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한번 좋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얘들은 무너졌단 말이죠. 요 하단 밴드 200만 원 라인에서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매매 구간으로 진입했다. 추세선 하단 밴드에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이에요. 주도주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라. 그러나 요 전고점을 바로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요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여기서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또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고 여기서 매도한다거나 이런 대응은 정말 잘못된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다시 또 추격 매수하고 다시 또 매도하고 뭐 이런 식의 엇박자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최소한 이런 추세를 볼 줄 알면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라인에 내려오면 굉장히 공포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추세선 하단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추세선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좀 겁이 나더라도 계속 관찰하고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가야지 여기서 매도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지금 무너져서 완전 하단 밴드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상단 밴드, 중간 밴드죠. 여기 하단 밴드에 와 있는 거죠. 하단 밴드 이탈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 주고 전고점 맞고 다시 밀려가지고 11선, 121선, 241선까지 이탈이 나왔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하단 밴드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한 1조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매도세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하단 밴드가 내려온 거예요. 자, 코스닥의 종목을 보면 대부분 하단 밴드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수가 하단 밴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은 그럼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어디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코스닥의 지수가 하단 밴드 이 구간에 와 있잖아요. 지수가 하단 밴드에 와 있다는 건 그만큼 급락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종목들 대부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상단에 있는 종목들, 전고점 언저리에 있는 종목들, 박스권을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 그들 종목들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지금 당분간은 전고점을 넘어서 쭉쭉 상승하기는 힘들다. 소부장이죠. 반도체,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간다. 그럼 그들 종목 중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들이 아닌 위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죠. 이 종목도 보면은 지수가 빠지는데도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 61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은 지금 코스닥 지수는 61선 이탈하고 121선 이탈하고 241선까지 이탈하고 기술적 반등 중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시장의 종목들이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면 이 종목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평선에서 21선과 61선을 제가 뭐라고 했죠?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61선을 지금 살아있는 종목들은 살아있는 종목들이다 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61선에 위에 있는 종목과 61선에 이탈해 있는 종목들 그리고 61선은 이탈을 했지만 살짝 반등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구분을 시켜보세요. 단순하게 이평선 하나의 이탈과 지지를 가지고 모든 거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두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코스닥 지수는 이탈이 나왔지만 얘들은 강하게 위에서 버티고 있다. 전저점 지지하고 또 반등 나오고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밑에 있다가 여기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상단에 있는 종목들, 신고가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간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자 돌려보시면은 61선, 121선 추세 다 깨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관심 종목에도 올려놓고 일주일만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비중 배팅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매도가 잘 안 됩니다.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안 됩니다.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잘 구분을 못해요. 이런 동진 세미게임 같은 경우도 하단밴드에서 딱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들 종목들이 하단밴드에 내려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이 하단밴드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반등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 이야기 듣고 매매할 겁니까? 카페에 항상 이런 말 해놓잖아요. 주식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들리고.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도 반대적인 이야기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려오는 종목을 사서 기다리라고 하면 한 세월이 걸려요.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이런 추세를 살려놓고 있고 지금처럼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옥석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아군과 적군이 나뉘듯이 급락이 나왔을 때 코스닥 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대로 하단밴드로 내려왔던 종목들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만 애초에 이런 라인에서 내려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보라고요. 보시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하단밴드 이탈이 안 나오잖아요. 버티고 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요. 이들 종목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테크빈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을 안 하잖아요.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니까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뭘 확인해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얘들은 이탈하지 않고 이중바닥 만들고 또 반등, 정고점 뚫어놓고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온다. 워닝 IPS 같은 경우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얘들은 하단밴드에 내려와 있다가 더 강하게 가는 시장이다. 우리 코스피에서 경험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잖아요. 다른 거 잘 안 가잖아요. 그런 이치를 로보티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다 어떤 종목들이에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관심 종목에 올려놓을 종목과 버려야 될 종목들을 선별해 보세요. 시장의 흐름을 찾는 데는 좀 쉬워요. 지금 시장은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121선 언저리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241선 있는데 요쯤 와 있잖아요. 그건 시장보다 훨씬 강한 거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군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하단밴드 와 있잖아요. 내려왔다 살짝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다가 또 상승이 나오고 이런 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자, 요런 라인에 있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다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종목 중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 종목들보다는 어떤 걸 해라? 이렇게 있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 종목이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에서 여기서 물렸다라고 칩시다. 고점에 따라가서 전고점 넘어가는 거 보고 매수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손절을 못했다. 직장인이라 일하다가 매도를 못했다. 손절을 못했다 칩시다. 그럼 이들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확률적으로 살려준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스닥의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계속 서치하고 저도 종목을 뽑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